맥주 박스 임명장 은성호 귀화를 전북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함. 2014년 3월 18일 전북교육협의회 회장 이희수. 10년 전, 한 4년, 5년 전 쉬었다 이번에 복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명장이 분명히 없을 것 같아서 직인서를 주는 거예요. 야, 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면은 이 광장으로 오셔서 한 잔씩 때리게요. 그죠? 얼굴 잘 오세요. 외상도 제가 최선적 외상도 줍니다. 네? 저 고일켜면 무조건 그냥 외상 쇼. 네? 그 차례도 좀 앉아 이제 앉고. 예, 백만송. 아, 차례가 온 게 일시적인 이름 한번 좋네. 백만송. 이거 대한민국. 근데 큰 게 말이지. 세계적으로 하나뿐이 없어. 임명장 백만송 귀화를 전북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함. 2014년 3월 18일 전북교육협의회 회장 이희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유형준. 이분은 올해 전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에 대단한 각오로 도전해서 우리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밀어서 당선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얼굴 잘 보시고 한번 보세요. 임명장 유형준 귀화를 전북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함. 2014년 3월 18일 전북교육협의회 이희수. 자네도 얼굴이 방향이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간판이 나가야 괜찮은지 나를 왜 받는가 하는 사람은 뒷말에 바로 가서 절대 되지 말고.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협의회 원래회에서 이번 후보들이 많이 탄생됐습니다. 왜냐? 전북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에서 나는 후보들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서신동, 도의원 이 자리에 나오셨다. 힘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정동욱, 효자동 시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성동님, 현재 완주에서 비례대표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추원호, 덕지 뭔 동입니까? 덕진동 송천일도 허성동. 예. 이번에 설계사로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추호로 설계사께서 전북 도청이 잘못 져졌는가 잘 모르지만 직접 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도 들이기 위해서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육계에서 명성 있고 이름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전라북도 전주시를 깨끗이 가꾸는 것이 최선의 기대하고 생겨서
많은 분들이 출마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께서는 현역 의원이면서 차기를 노리는 서신동의 도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사람이 착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도 최선을 다하는 강영수 의원 같은 분이 당선이 돼야 우리 전북에 보람과 희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부탁드리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병욱 효자동 삼천운동에 출마하신 전병욱 우리 시의원 후보는 그동안 정치에 많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며 노력했습니다. 이런 분이 나가서 시도의에서 열심히 뜸으로서 발전적이고 그리고 전주가 희망적으로 열린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을 보시고 얼굴도 익히시고 전병욱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월등하니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면서 이번 6월 4일 선거에서 제대로 쓴 사람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인재들이 굶주렸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대로 손을 들고 나와서 흔드는 이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동님 완주군에서 여성으로서 최대한 실력을 갖추면서 농장을 경영하고 그리고 또 집안 그리고 모든 단체 활발하게 뛰고 있는 우리 성동님 후보께서 비례대표로 뛰고 있습니다. 완주군 여러분 여인의 강한 의지가 완주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성동님 후보 한번 보시죠. 맡기면은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완주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런 분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 간단히 설명이 된다면은 한때는 전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하면은 시의원으로 바로 터는 5대까지 그런 일이었습니다. 5명이 전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시의원으로 다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가는 길이 운영위원장 협의회 길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보시죠. 이번 과감원이 전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의 출마의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학교가 어디시죠? 전주 오성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유영준 이 후보에게 전주시 학교 138개 운영위원장 여러분 이런 분이야 전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다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추천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지켜보시고 저분에게 표를 주셔서 이번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협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된 것은 실은 교육은 우리 나라의 보배 아닙니까? 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근데 요즘 우리 전주시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보이지 않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요즘 여러분 대강 들으시죠? 그 스포츠 강사하고 상담사들을 학습원에 600명씩 해임을 시키는 그 차례를 보셨죠? 그래서 지금 한때는 이런 일이 있어요. 국력은 체력이다. 국력은 체력이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겁니다. 못 살고 힘들어서 그때는 몸을 다스리려고 해서 만든 일인데 지금은 너무나 잘 먹어서 애들이 너무나 잘 먹어서 병원에 가면 11살짜리가 당뇨로 입원해 있고
그리고 운동이 부족해서 애들이 종종 비만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300명의 스포츠 강사들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알아본 결과 예산을 세웠답니다. 세웠는데 교육청에 그걸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유영준 우리 운영인당 전주시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스포츠 강사가 우리 애들한테 뭐가 필요하신지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스포츠 강사는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로 보면 모든 선생님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어떤 누구인가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없어지면 안 되고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셨죠? 애들이 먹기는 잘 먹고 운동하지 않아서 배가 나오는 비만, 그리고 거기다 당뇨까지 곁들인 이때에 애들이 운동을 안 시키고 스포츠 강사들을 다 추방을 시켰다면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당뇨나 비만으로 해서 쓰러질 수 있게 만드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불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님 완주군 기대도 계신 분, 지금 완주군 사태에서 지금 전 임군수가 하다가 지금 전주 쪽으로 나와서 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완주군에서 봤던 임군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 윤경혁 교수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종합 정책을 특히 으뜸으로 하셨지만 교육 정책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지금 많이 자부를 하고 계세요. 지금 새로 나오시는 군수 후보께서도 그 부분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또 많이 지금 보완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혁신 후보? 네, 그 부분 저번에 지난주에 지금 몇몇 분들이 모여셔가지고 도란도란 토론회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제가 참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완주군을 그 후보로 지정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이나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정말 학생들한테 시골에 지금 폐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학교에 그러니까 특성화에 집중적으로 올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끼리 앞으로 6월 4일 선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지금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게 선거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강영수 도의원께서는 서신동 대표자로서 그다음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초등학교 지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앞섰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영수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초등학교 지원 문제 및 그리고 태권도의 전략도 전무이사 등 무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스포츠 강사 그리고 애들 교육 지원에 필요한 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건강이 제일이에요. 사실은 그 아이들에 맞는 조금 전에 이 유영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포츠 강사는 학교 정규 교과 과목이 아닌 어떤 특기적성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교육을 스포츠 강사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방 그 예산이 적다라는 핑계로 해서 그걸 다 지금 잘랐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 강사가 310명이었던 것이 지금 100명으로 줄어가지고 그것도 한시적인 기간으로 해서 150명을 증원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문제는 좀 앞으로 특별한 그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스포츠 강사를 많이 이렇게 영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 증진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또 특히나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로 쭉 가면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차이나밸리 또 탄소산업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옴으로써 이런 금융타운도 해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무한한 또 태권도원이 오면서 무한한 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큰 꿈을 가지고 교육도 연계 교육을 해야 할 거 아니느냐. 그래서 맞춤형 교육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나온 이후에도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서신동 서신중학교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죠? 맥반리 학교에서 강영수 의원께서 학교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하셨습니다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신 동민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를 하면서 애들을 키우는 것. 애들이 잘 돼야만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께서 강영수 의원을 잘 지켜보시고 혹시 우리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표를 주세요. 그리고 또 애들 맡기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추원호 설계사님께서는 이번에 옛날 한번 출마한 일 있으시던가요? 예, 한번 낙선의 고비를 마셨죠? 그렇죠. 낙선의 고비 얘기하면 내가 낙선의 고비를 4번이나 당해본 사람이란 거 승물이었던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먹어봤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추원호 설계사님께서 한번 낙선을 주고 제 2에 도전을 하는데 그 기쁜 뜻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원호라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데는 홍천동 지는 뜰밖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진동에 덕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지만 지역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2년간 이제 지역 학교 운영위원 맡고 있는데 저는 이제 먼저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냐면 저희 덕일초등학교를 주변에 보면 화가지구가 있고 덕진동에 주택가가 있는데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하면 이 학교와 연계해서 좀 좋은 환경으로 질까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에 일부 몇 개 학교가 학생 수가 늘어나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원인이 뭐냐면 유달리 그 공공시설에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독지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건폐율 60%일 수 있는데 자연독지 지역은 건폐율 20%만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증축을 하려고 해도 증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덕일초등학교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지난번에 이제 1월달에 전주시장 만나가지고 이걸 풀어달라. 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학교도 더 키울 수도 없고 더욱이 화가지구가 이제 아파트 많이 들어서가지고 학생 수가 더 늘어나는데 증축하려면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도시계획 차원으로 묶어서 빨리 해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4월달에 한번 지켜보자고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덕진동에 덕일초뿐만 아니고 전주시내가 몇 군데가 그런 자연독지직이 있어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증축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교육계에서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김성환 교육감과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풀어야 좋겠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손을 못 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어차피 전주시에서 풀어서 그걸 해제시켜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공문 뭐 주고받고 하는데 결국 공문도 부정적인 답변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이번에 다시 이제 우리 학부모 조정을 해서 덕일초도 다시 한번 이걸 해지켜달라.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4월달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있고, 저는 지난번에 이제 2010년도에 덕진구의 송천 1동, 덕진동, 소동동 세 지역이 묶여 있어서 이제 8선거구인데, 저는 민주당 소속이 있으면서 도의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경선을 준비하려고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하는 바람에 그때 경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왜 경선을 한다고 잡아놓고 갑자기 이렇게 전략 공천 하고 해서 다른 후보들이 주장이 맞느냐, 이런 경선이 어디가 있느냐, 이건 원칙이 없는 경선이다 해가지고 결국 그때 탈당을 해서 끝까지 이제 좀 선거를 질주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성주 현 국회의원하고 둘이서 붙었었는데, 저는 그때 무소속으로 했던 것이고, 또 그분은 이제 전략공천 받아서 민주당 소속으로 했었고,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했었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많은 표를 얻어서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이제 새정치 바람에 의해서 뭔가 좀 참신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이제 합당이 돼가지고, 창당되면 또 다시 그 소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검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사의 그 전문직을 갖고 또 현재 대전대학교 건축과 이제 개명교수 있으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멘탈 가지고 그 위에 나가게 되면 우리 지역 현안, 특히 건설 부분, 또 주거 부분, 이런 도입 환경들이 아주 그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만들면서 전라북도가 진짜 명시공이 명품 도시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그저 우리 추원호 설계사님께서는 오늘 뭐 저 한 달 동안 그 선거 운동 하는 것보다 더 훨씬 할 거예요. 그러면 여하튼 들어보셨죠? 설계는 예술입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실질적인 실력을 가진 분이 도에 들어가서 일을 만들어야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이분에게 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자리에 남편을 대신해서 요즘 선거 말이죠. 남자야 자기가 좋아서 나가서 뛰고 난리지만 뒤따라오는 부인은 그저 신랑이 가는 길이기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해서 뒤따라가면서 맞으면 좋든 나쁘든 따라가는 그 부인네들 볼 때 안타깝습니다. 저도 또 우리 마나가 5번을 선거를 치렀더니 인생이 절반은 선거로 인생을 버렸다고 해서 제가 항상 그만대로는 제가 흔들어 못 칩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하대성 도민일보 부장님의 이번 진북동 어디요? 예, 잠깐이라죠. 출마했는데 지금 남편이 바쁘신 모양이죠? 네. 그럼 남편이 도의원 당선된 거죠? 잘 먹었어요? 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 부인한테 점수를 받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예, 이것이 가정이 활발하니 잘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여러분, 하대성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 보십시오. 40만만 원. 남편이 해도 너무나 잘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표를 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이 부인을 봐서라도 도의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 다음에는 우선
학부모 이야기를 벗어나서 학교의 생활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는 스포츠에 대해서 너무 알고 돈 보고 있지만은 학부모로서 학교 회장 등 여러 직책을 맡고 있는 조양순 우리 전라북도 교육협의회 부회장님 잠깐 일어서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죠. 앉으시죠. 직접 주부로서 사업가로서 모든 일 열심히 전념하고 있는 조양선 우리 전라북도 교육협의회 부회장께서는 요전날 스포츠 강사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들었을 때와 지금도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응답 없이 이것을 넘고 가는 것은 실은 없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체육 강사 300명, 상강사 300명을 없애려고 교육감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선거에 바빠서 그러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가정주부 입장에서, 그리고 애를 직접 학교를 보내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체육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때 스포츠 강사들이 지금 감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에 잠깐 이제 그 스포츠 강사님 만나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오셨으니까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스포츠 강사들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바로 이겁니다. 자식을 직접 키우는 엄마의 말이 정답입니다. 조금 후에 스포츠 강사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한마디 해야겠죠? 제가 이번에 전주시 한복판인 중화산동 1동, 2동, 완산동에서 시의원 출마하기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는 최초로 전주시에서 시의원 45명 중에서 무소속으로 단 한 명 당선된 저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무소속이란 그 박해할에 도의원 2번, 시의원 3번을 출마하면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 지방자치에서는 당에 의해서 말하자면 움직이는 그게 아닌 실질적인 필요해서 시와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리지 어느 당에 매여서 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의원이 되기 싫었기 때문에 어디 당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화산동에 있던 의원님들이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많은 것이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가 대구보다도 더 지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열이 나고 이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녹색 도시 속에 중화산동을 푸른 숲을 바꾼다면 중화산동은 살기 좋은 전주 제일 좋은 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완산동, 중화산동 1동, 2동 얘는 완산동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중화산 1동, 2동에는 애들이 드나드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애들한테 배우는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애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5만 국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왜 완산동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중화산 1동, 2동에 도서관이 하나 없을까요?
그건 의원님들이 전 의원님 잠깐 챙기지 못했겠죠. 그리고 중화산동에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공원을 둘러본 결과 지금까지 공원은 관리하고 나무 손질해서 예쁘게 가꾸고 해야 되는데 손질을 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라버린 이 공원 아닌 공원이 되어 있어서 실은 그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당선시켜 준다면 저는 서신동 버금가는 중화산동을 만들어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중화산동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중심지에 가스가 안 들어가는 집이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완산동 산날매기까지 꼼꼼히 다 수도가 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중화산동에 가스가 없어서 지금도 기름을 떼는 세대가 있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됐죠? 저는 꼼꼼히 챙겨서 중화산 발전소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큰 그릇은 큰 일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챙기지 못한 전 의원님들이 수고하셨는데 거기다 저는 더 열심히 뛰어서 보람된 우리 그 중화산동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고 저를 잡아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스포츠 강사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간단히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두 분 오셨던가? 네. 오케이. 앉으세요. 지금요, 그 스포츠 강사들을 제가 작년 겨울에 교육청을 몇 번 갔더니 교육청 앞에서 200~300명이 모여갖고 눈보라 비보람이 치는데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고 도청 직원들은 뜨뜨던 사무실에서 밑에서 악을 쓰는 수고사 강사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에 대해서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석 달 동안 휴일을 했는데 하나 결실을 못 얻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앞에는 모든 나무로 가져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내 그 직원들 보라고 하니 직원들 거기서 보건데 그거 잘못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하더라도 좀 알아보고 했으면 차라리 코앞이나 남문 있는데 그쪽에 했으면은 할이 바로 뭔일 되는데 꼭 쓰면 교육청 앞에서 하니 우리가 안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근데 매수권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자꾸 방해할 수가 없어서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포츠 강사들 실태는 어떤가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강사로 현재 5년차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 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좀 늦게라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스포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는 중등학교에도 스포츠 강사가 있고 초등학교에도 스포츠 강사가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강사로 예를 들면은 자기 오후에 방과 후 시간에 와서 자기 시간을 지도하고 퇴근하는 그런 강사를 하고 있는 게 중학교 스포츠 강사이고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일반 직원들처럼 일반 선생님들처럼 같이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정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하는 일은 지침서에 의하면은 계약서에 의하면은 담임 선생님을 보조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포츠 강사들은 대부분이 중등학교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 들고 괜찮겠지만 현재 학교 보면 초등학교에 여교사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이 세월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황을 보면은 그런 좀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2008년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초등학교에 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2008년도 가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던 결과 학교에서 대단히 많은 지지도가 많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자체 조사에 의하면은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조사해본 결과 되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당사자들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좀 판정을 잘 못할 것 같더라도 학생들 생각이 상당히 정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학부형들, 또 관리자들 그런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적게는 94%, 많게는 96% 이상의 그런 만족도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 95%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대비해서 대량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0명 이상씩 증원이 되다가 처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73명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94명, 또 그 다음에는 115명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2012년도에 현 교육감님이 재직 시에 2012년도에 무려 3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15명에서 그 다음에 195명이 증원을 해가지고 310명으로 늘어나서 2년간 2012년도와 2013년도에 310명이 근무해 오다가 이번 2014년도에는 갑자기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150명으로 줄어든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예를 들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스포츠 강사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좀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기 목표를 내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현재는 310명에서 160명이 재계약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0명이 계약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연구인지 모르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현재 3개월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3개월 계약은 아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10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2014년도부터는 11개월 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12개월로 좀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은 정부 예산상 아직은 좀 안 된다 해서 11개월로 계약직을 하는데 다른 시도는 다 11개월 계약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3개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좀 더 계약을 연장해주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수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의회에서는 수경이 올라오면은 바로 승인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현재 예산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어떤 저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부당 해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310명에서 150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학교 현장에 필요성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 실제 그 수요자들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학생들이나 아니 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그런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310명 중에 160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감원을 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해고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했고 또 교육청 앞에서 하다 보니까 영 안 됐고 서로 교육청에서는 별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시민들께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1인 피켓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살기가 어렵고 힘든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 하면은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삭막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3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등을 지고 떠난다면은 우리 전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강 교육감 재량 사업비가 1년이면 350억이라는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재량 사업비란 교육감이 요소에 쓸 수 있는 그 재량입니다. 그래서 재량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72억인가를 돈을 맞으면 스포츠 강사 그 기금을 만들었는데 전라북도는 7억.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전남은 72억, 전북은 7억. 그렇다면은 전남 광주의 한 동 예산만도 못하는 전라북도는 그 지원을 받고 해오고 말하자면 스포츠 강사들한테 해고를 시켰다면 이건 꼭 책임져야.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어떤 사람이 전북 교육을 위해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가를 정확히 따져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공단이 잘 굴러다니고 어떻게든지 소비도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젊은이들의 직업을 하루아침에 박탈시킨다는 것은 그건 안 되죠. 그러면요 그렇게는 안 되죠.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서 젊은이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가시면 듣겠지만은 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께는 잘못 침을 맞아야 된다. 침. 정신체리라는 침. 다시 한번 빨리 예산을 더 의회로 올려서 추경 예산안에 그 돈을 사용해서 스포츠 강사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왜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스포츠 강사들이 뭐 운영에 지장이 오고 또 미흡습니까? 왜? 느닷없이 잘릴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교육감 재량사업비에서 50억만 띄면 이 젊은이들에게 허를 나르면서 뛸 수 있는 직장을 잡아줄 수 있는데 1년이면 1000억 정도를 못 쓰고 정부에 이월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왜 맨마든 전북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픔과 희생을 강요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이건 너 내일이 아닌 우리 전북 뿌리에 모든 깃틀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현장을 직접 지켜보시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조카, 여러분의 친척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인들은 내일 아니면
내가 아니면 너무 이래 왜 내가 신경을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남 광주 사람들의 기질을 좀 배워서 치고받고 나가는 그런 과감한 정신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협의회 원래의 우리 회원들끼리 우리 여기는 회원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부 손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우리 회원들끼리 정치에 대한 자담을 하기 때문에 무슨 또 뭐 선거법에 그런 자체는 우리는 저지를 않고 우리 회원들끼리 알 건 알고 그리고 서로 단합하고 합심해서 이 스포츠 강사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추경 예산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후보로 있지만 모든 것을 버리는 한이 있다가 앞장서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계시는 담당 예산 담당 지정관님께서는 정신 바짝 책에서 빨리 예산 추경안에 올려주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라북도 교육협의 회원들은 실은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교육 일선에서 남이 못하는 말 그리고 남이 할 수 없는 말 우리는 이렇게 과감하니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전북교육협의회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하시어 이번 스포츠 강사들 가는 길에 다 같이 하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의원에 출마해서 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빡 빠뜨렸습니다. 예, 이쪽에 제가 중화산동만 잘 살게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그저 전병욱 후보님께서 한 말씀 해줘요. 중화산동만 동이냐? 나도 거기서 컸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삼천 1, 2, 3동 효자 1동 2동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 전병욱입니다. 방금 패널에서 참가하신 분들이 말씀을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강사님께서 하수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체육 굉장히 사회체육도 있고 학교체육도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면서 교육계에서 교육도 행정교육도 단기적인 교육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의원 같은 사태는 너무 교육이 없이 단기적으로 벌써 300여 명에서 150명 얻었다는 50% 이상을 그게 말하자면 하는 일을 없애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그런 정도 교육은 가지고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사회교육, 체육교육 이런 부분은 특히 시간강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약자고 적어도 체육이라는 건 신체적인 거, 이거 정신적인 거 못지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만이 그냥 체력 단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성교육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으면서 체력이 또 이어서 바로 정신교육으로 이어지는 그런 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가볍게 보고 그런 현실이 중요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시정시켜 주셨다. 우리 교육협의회 우리 회원들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형태로든지 시정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삼천 1, 2, 3동 효자 1, 2동에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전병욱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정당당한 체육군, 참여군으로서 여러분 앞에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